안녕하십니까. 책고봉의 오지랖 상담소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카메라를 켜고 지금 영상을 한번 찍어 보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위에서 좀 많이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모임이 좀 있어가지고 친구들과 좀 모임이 있었었고요. 친구가 저한테 상담을 했던 내용인데 일반인 분들한테도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지금 만기가 되었는데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인데, 보통 전세나 월세 많이 사시는 분들이 가끔 겪을 수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자세히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하고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친구가 저에게 상담을 했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데 뭐 요거는 약간 상황 자체가 틀릴 수도 있고요. 요즘 뭐 흔히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뭐 주인분이 연락을 해서 뭐 연락이 닿지를 않고 뭐 이분이 진짜로 사기의 의도로 뭐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흔히 전세나 월세를 저희가 이제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인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친구에게 상담을 드렸던 내용은 전세였어요. 그리고 3억 3천에 요거는 지금 현재 여기는 쓰진 않았지만 아파트였고요. 당연히 융자가 이 집은 없었어요. 3억 3천에 지금 현재 살고 있으면서 융자는 당연히 없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요거를 한 8월쯤에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2023년 9월 말에 만기래요. 지금 만기가 되어서 요거를 갖다가 지금 연장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될지 고민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주인분이 어떠한 얘기였냐면은, 주인분은 집이 계약이 되면 준다. 뭐 요거는 흔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계약이 되면 주는데 문제는 매매로만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갖다가 기존의 전세로 해서 전세로 내놓는 게 아니라 매매로만 지금 내놓은 사세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세가 지금 7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뭐 시세대로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게 매매라는 거는 아무래도 전세보다는 확률적으로 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근데 계약이 돼서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매매 계약이 만약에 안 되면은 전세금을 줄 수가 없다는 상황이 돼 버리는데, 이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제 의뢰인, 제 친구는 내년 10월 말에 아파트를 입주를 해서 분양을 받았어요. 뭐 축하할 일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 경기도 쪽이었고요. 이게 분양가가 6억대 중반의 경기도의 신규 입주예요. 신규 입주고 이게 분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보니까 지금 1년이 남았네요, 딱. 자, 요 상황이고, 2024년 10월 분양 아파트 입주 시 현재 전세금 말고는 자금이 보통 없죠. 그래서 전세금으로 잔금하고 대출을 일으켜서 입주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1번, 매매가 안 되었으니 1년만 연장을 할까? 전세 연장을 할까? 두 번째, 만기시 나가서 타 주택 등을 1년만 계약을 할지, 요거는 월세로 타 주택을 얻는다는 얘기죠. 지금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거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1번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2번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매매가 안 되었으니 1년만 연장을 할까? 요거는 짧은 생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로 매매가 만약에 되었을 때 입주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세를 안고 사는 경우에는 있기도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뭐 부동산 하반기에는 세 안고도 많이 이거 매매를 하시는데, 투자로서. 근데 아니면 실입주가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뭐 9대1, 뭐 많아도 뭐 지금 8대2 정도? 7대3? 어찌됐든 간에 입주가 거의 확실히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1년 연장을 했다가 나중에 매매가 되는 시점에서 그때 집을 좀 비워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으로 해서 집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상황이 아니라 주인 입장에서는 일단 1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추후 1년 있다가도 이 상황이 똑같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돼서 이거를 갖다가 뭐 매매가 잘 된다든가 주인이 돈이 생긴다든가 뭐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연장을 했었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좀 많이 커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타 주택을 해서 1년 계약을 할 수는 있거든요. 보통 오피스텔. 그 다음에 아파트도 월세를 갖다가 작게 해서 이거를 갖다가 1년 계약은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1년 미만으로 구하면 이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1년 계약을 했다가 이 보증금 남은 걸 갖다가 지금 아까 저기 분양 쪽으로 넣어가지고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만들고요. 그때는 가볍게 집을 빼시면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일단은 만기가 되기 전에 만기가 되었었을 때 나가고 나서 타 주택을 월세로 가볍게 1년 계약을 하는 걸 저는 권고를 드리지, 매매 안 되었으니까 이거 1년 연장을 했다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를 할 때 이거를 또 빼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후에 1년 뒤에 이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하시지 않고 2번으로 갔었을 때 어떠한 부분을 또 주의를 해야 되냐면, 자, 부분에 일단은, 왜냐면 주인분이 이거를 갖다가 뭐 돈이 있으신 분은 뭐 보통 있겠지만은 뭐 3억 3천을 뭐 통장에다가 넣어놓고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세로 내놓으면 금방 나가요. 그렇다고 대출을 받기에도 좀 그러시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세로 빼가지고 매매를 나중에 하셔야지 이거를 갖다 욕심을 부리시고 자기가 매매를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내용 증명이나 문자 등으로 나간다는 내용을 통화보다는 문자로 하세요. 왜냐면은 지금 이건 근거를 만들어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자는 이거는 근거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기일까지 무조건 반환을 해달라고 하고, 월세로 이제 싼 걸로 들어갈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행이 안 되면 이자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도 보낸다고 하는데, 뭐 이거를 갖다가 받는다는 의미보다도 그냥 경고의 의미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보통 90% 정도는 주인분이 어찌됐든 간에 해결을 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용 증명이나 문자 등으로 요거를 갖다 근거를 남기시고 이사를 하셔야지 지금 현재 요거를 갖다가 실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1년을 추가로 거주를 하시는 거는 저는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먼저 이사를 해야 할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 주택, 여기 아파트죠. 3억 3천짜리.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전입신고를 빼버리게 되면은, 여기에서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지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빼시지 마시고 임차권 등기 설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전입신고를 만약에 빼야 되면, 아니면 전입신고를 그대로 두셔야 되고요. 이래야지 이 보증금을 찾을 수가 있고, 주인분한테 이러한 내용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가시게 되면 주인분이 어찌됐든 간에 보통의 주인이라면 요거를 해결을 해 주시려고 뭐 전세를 놓으시던, 아니면 대출을 하시던, 아니면 싸게 파시던 방법을 찾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 친구분한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만기가 됐는데 요거는 1년 있다가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1년 있다가 1년 후에, 이때는 먼저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이사를 하시고 가볍게 월세로 계시다가 입주를 하시는 거를 자금을 쓰셔야 되니까 저는 권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전세 만기 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상담을 드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렸고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주인분이 돌려주시지 않았었을 때 제가 상담한 내용을 갖다가 공유를 좀 해드렸고요. 요게 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분은 1년 있다가 신규 아파트에 꼭 입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셨어요. 왜냐면 거기에 계속 거주를 하실 거라면 사실은 1년 연장을 하셔도 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실 것 같지는 않는데, 1년 이후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 목돈을 쓰셔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전세금 자체가 우리가 매매금이나 전세금이나 거의 뭐 본인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가 사실은 없이 그거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돈을 갖다가 사용할 수셔가 꼭 있다고 하시면 보증금을 갖다가 가볍게 해서 월세로 옮기시고, 그 이후에 월세는 뭐 사실은 보증금이 좀 작게 해도 다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얻으시고 월세를 갖다가 만약에 그때 돼서 빼시거나 만기가 되는 시점에 뭐 보증금이 작으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도 입주가 가능하신데, 괜히 연장을 했다가 돈을 못 받으시면 1년 있다가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낭패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뭐 그 상황에서 1년 정도 있다가 써야 된다, 아니면 뭐 이런 상황에서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만기가 되시는 시점에서는 꼭 그 계약 자체를 종료를 하시고 주인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종료를 했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이 아니면 뭐 가격을 좀 맞춰가지고 전세금을 조금 낮춰서라도 연장을 하실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년 이전에 뭐 1년 단위 그때 상황에서 입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돈을 쓰실 계획이 있으신 상황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한번 드렸고요. 혹시라도 뭐 여러분들도 이러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 내용이 필요하시면 제가 이메일 적어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제가 메일을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그 메일에 답변을 달아 드리겠습니다. 이상 채코봉 오지랖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